자, 토요 정보 라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방 교수입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미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등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 마을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주식은 점검해 주시고요.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urpos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교육 방송입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자, 오늘 12월 13일 토요일 됐습니다. 벌써 밤 11시 45분이네요, 한국은. 자, 오늘 눈이 온다고 하는데요. 자, 토요 정보 라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데이터가 뭐가 바뀐 게 있나 뭐 이렇게 보면서 장기적인 얘기 계속 드리긴 하죠. 자, 요즘은 일주일 앞도 예상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아는 건 중요하죠. 자, 2025년 거의 끝났습니다. 앞으로 한 2, 3주 정도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이죠. 자, 2025년 우리 표가 전략적 자산 배분이었습니다. 전략적이었죠. 전략적으로 자산 배분 해놓고, 조정 오면은 줍줍하자, 이랬죠. 뭐 2월에서 5월 정도 조정 오지 않겠냐. 뭐 가능성을 얘기 드렸는데, 2월 말부터 4월까지 많이 떨어졌고요. 크게 왔었고. 그 다음에 뭐 10월하고 11월에 조금 왔습니다. 자, 이렇게 왔다가 올라왔는데, 뭐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줍줍하시면서, 자, 수익 잘 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마을 분들의 일단 기분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58%가 덤덤하고 기쁘다, 8%인데, 자, 어제 주식이 떨어져서 그런지 64%가 덤덤하고 기쁘다. 지난주에는 이제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네, 그래서 고점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중에 고점 한번 찍고, 결국은, 조금 하락을 한 상태인데, 그래도 올해는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수익률을 한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올해 수익률, 자, 어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수익률이 조금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 올해 수익률 한번 물어볼게요. 네, 잠깐만요. 네, 자, 한번 물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 수익률, 자, 뭐, 이제 연말에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 이상, 그 다음에 2번, 자, 10에서 20%.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0에서 이제 1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도요. 자, 요즘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있긴 한데, 자, 요것도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지금 2025년도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S&P 500이 16%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최고점인 6,901을 찍고요. 좀 내려오긴 했지만은 뭐 지난주랑 거의 비슷합니다. 16% 올라 있고 다우가 13.90% 올라 있죠. 나스닥 100이 100개 모아놓은 거 19.91% 올랐고요. 자, 러셀 2000이 14.41%입니다. 자, 뭘 들고 있냐가 이제 중요한데, 뭐 반반 전략을 하셨어도 S&P 500 8% 수익을 내셨겠죠. 뭐 다운 안전 주식이니까 좀 많이 들고 가셨으면 10% 정도. 자, 뭐 나스닥 같은데 반반 전략을 쓰셨어도 한 10% 정도는 수익을 내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 정도면은 잘한 거죠. 네, 잘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마분들 올해 들어서 10에서 20% 수익 내신 분들이 제일 많네요. 33%로 가장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다들 잘하고 계십니다. 자, 전략적 자산 배분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자, 일단은 전 세계 주식들이 이번 주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최고치를 드디어 갱신했죠. 10월달, 11월달에 좀 많이 흔들렸지만은 결국은 다시 V자 반등을 하면서 최고치를 2달 만에 찍었습니다. 잘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번 주에 이렇게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S&P 500이 6,901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뭐 나스닥도 뭐 거의 최고치. 그 다음에 지금 러셀 2000 다우까지 최고치를 찍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금요일날 좀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다우는 이번 주에 1.10% 올랐어요. 자, 러셀 2000은 0.73% 올랐고요. 나스닥이 2% 빠지고 S&P 500이 좀 빠졌습니다.
자, 딱 보면 아시겠죠? 이번 주에 희비가 좀 엇갈렸구나. 예, 다우가 좀 강했고, 중소형주들이 좀 잘했구나. 뭐, 중소형주 중에서도 조금 가치주들이 잘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보면은. 자, 그래서 올해 들어서 조금 덜 올랐던 종목들이 다우라든지 러셀 2000이 오른 게 아니냐. 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나스닥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쉰 게 아니냐. 자,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주에 조금 뭐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주식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실적 발표도 이제 기여를 했는데, 자, 오라클이 4.47% 빠졌고요. 네, 그 다음에 브로드컴 실적 발표 나오고 11% 빠졌죠. 오라클은 올라갔다가 빠졌기 때문에 이제 한 14% 실적 나고 빠졌는데 그래도 4%밖에 안 빠졌습니다, 이번 주에. 자, 엔비디아 3.27% 그냥. 그래서 반도체들이 조금 많이 빠졌죠. 그동안 반도체들 너무 많이 올랐죠. 네, 그다음에 자, 아마존 좀 빠졌고 메타, 구글 조금 이번 주에 빠지긴 했는데 많이 빠지진 않았고요. 자, 오히려 이제 다우와 관련된 게 이제 경기를 좀 타는 거죠. 제조업 관련된 거나. 자, 이런 것들 뭐 테슬라나 애플 이런 건 올랐고요. 넷플릭스도 그동안 많이 빠졌다가 올랐고, 필수 소비재, 임의 소비재 뭐 등등 산업재들도 좀 올랐고, 제약주들도 올랐죠. 은행주들도 오르고. 자, 요렇던 상황입니다. 이제 UNH 같이 자, 보험회사, 의료보험 쪽도 좀 오른 그런 상황이에요. 유틸러티도 좀 올랐고요. 그래서 희비가 딱 엇갈린 게 보이죠? 네, 그래서 자, S&P 500보다 실적을 잘 낸 기업들인데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연말에 쇼핑 기간도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희비가 좀 엇갈렸다. 그래서 어제 좀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체 주식시장으로 보면 크게 흔들린 건 아닙니다. 자, 일단 주식시장이 흔들린 이유는 요것 때문이었죠. 자, 불확실성. 정부가 43일 동안 셧다운을 했기 때문에 경제지표가 없기 때문에 너무 불확실성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관세 효과도 나오고 있고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뭐 걱정이 많이 커졌던 예, 그런 상황인데 요런 불확실성이 하나하나 조금 거치고 있습니다. 자, 6월 달에 조사했을 때 42%가 4분기에 거치지 않겠냐 그랬는데 점점 거치고 있는데 완전히 거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 예, 상황 가운데 연준이 자, 이번 주에 FOMC 통화위원회를 열었고요. 네,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연준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줘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제롬 파월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정치적 압력도 받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간과할 수는 없는 예,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연준은 일단은 데이터 보고 결정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소프트 랜딩으로 가고 있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자, 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GDP가 지금 2.3%가 내년에 올라간다. 자, 올해도 1.7% 정도는 올라가고 내년에도 2.3% 정도 올라갈 거다. 긍정적인 얘기를 해줬습니다. 경기 침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업률도 올해는 4.5는 찍겠지만 내년에 오히려 4.4로 줄어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인들 얘기로는 GDP, 그러니까 금리를 내렸죠. 75bp 이번에 3번 연속을 내렸습니다. 자, 0.75%를 내렸기 때문에 자, 통화가 풀리죠. 네, 통화가 풀리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업률이 4.4, GDP도 2.3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은 예, 지금 실질금리죠. 물가보다는 아직은 금리가 높습니다. 내리긴 했지만 3.6%고 물가는 아직 2%대죠. 2.8%밖에 안 되죠. 그래서 0.8%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아직은 제약적이라서 이것만 유지를 해도 물가는 잡힌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9에서 2.4로 관세 때문에 있는 영향은 예, 일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나갈 것이다. 뭐 한 3개월 정도면 지나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물가는 잡힐 거다. 물가는 잡히는데 침체 때문에 잡히는 게 아니라 자, 일단은 경기는 부양이 오히려 통화량을 푸니까 예,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근원 물가도 2.5%로 예, 떨어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디스인플레이션이죠. 이제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점도표도 마찬가지요. 거기에다가 이제 금리까지 조금 더 내릴 수 있다. 뭐 완전히 안 내리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도 금리 한 번은 내리겠다. 뭐 점도표 8명은 2번 이상 내리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도 뭐 아예 안 내리는 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또 내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그래서 양적 완화 발표를 또 했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실업률이 낮은 게 아니라 실업률이 좀 올라왔다. 이거를 강조하면서 지금 단기 채권을 풀겠다. 단기 채권을 이제 사드리겠다. 사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단기 채권을 사면은 연준에서 그러면은 돈을 늘리게 되죠. 그래서 은행 쪽에 돈이 늘어나게 됩니다. 통화량을 더 풀려고 하는 거죠. 자, 양적 완화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해서 경기를 부양하면서 물가는 잡겠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한 번 내리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2번 내린다는 것도 있었고요. 점도표에. 거기다가 내년도에 케빈 하셋이 연준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자, 트럼프가 심어놓은 사람들이 연준 의장이 내년 5월 15일부터 되면은 당연히 금리 인하에 더 노력을 할 거다. 자, 이미 심어놓은 사람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어제 이번 주에 이미 나온 얘기죠. 케빈 월시도 지금 인터뷰를 보고 있는데 백악관 쪽에서는 뭐 이제 가장 유력한 후보로 케빈 월시. 자, 요거는 옛날에 은퇴하신 분이긴 한데 옛날 연준 위원이죠. 그래서 자, 요분 아니면은 뭐 케빈 하셋을 심어 놓겠다. 아니면 크리스토퍼 올라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누가 심던지 금리를 내리려고 지금 노력을 할 거다. 자,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페드와치 쪽에서는 내년 4월에는 금리 한 번을 내리겠다. 3.25에서 3.5로 60% 정도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9월 달 정도에는 금리를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자, 9월 달에도 금리를 한 번 더 내려서 2번 정도는 내리겠다고 페드와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받침을 할 수 있는 게 아직까지는 10월밖에 안 나왔지만은, 구인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구인이 그렇게 높진 않고, 오히려 또 해고율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졸스에서 잡 오프닝이 나오긴 했는데, 자, 해고도 많이 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 발표를 할 때, 전문직이죠. 그래서 이게 회계사가 될 수도 있고, 뭐,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파이낸스 하시는 분들이 될 수도 있죠.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의료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자, 11만 4천 명이 줄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방 공무원이 2만 5천 명이 줄었고요. 레저나 하스피텔러티죠. 자, 여름이 지났기 때문에 2만 2천 명이 줄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자세히 보면은 해고된 게 굉장히 많아요. 큰 변동은 없었지만은 해고를 여전히 많이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ADP 고용 지난번에 봤죠. 3만 2천 명이 줄었다. 마이너스로 자, 해고를 많이 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챌린저에서도 얘기 드렸죠. 7만 1,321명 정도 자, 해고를 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메타에서도 이제 구조조정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한 10% 정도 삭감을 한다. 뭐 아마존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수천 명의 엔지니어를 해고를 하고 있고 이번에 연준 회의에서도 나왔지만 AI 때문에 생산성은 올라가서 GDP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AI 때문에 해고가 많이 일어나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인공지능 때문에 해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좀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번 주에 나온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올라갔습니다. 땡스기빙 때문에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또 23만 이게 2만 3천 명인가요? 자, 이렇게 또 늘어났습니다. 자, 그렇고, 그래서 지금 노동시장이 좀 악화되고 있고, 뭐, 제조업도, 48.1로 아직은, 위축 국면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물가도, 근원 물가가 진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2.80으로, 그 다음에, PPI도 좀 떨어지는 걸 보이죠. 2.6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하는 말이 조금 신뢰성이 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2년물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3.602로 올라갔다가 3.53으로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 이제 달러 가치도 뭐 10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98까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준 발표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은 내년도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주식 시장이 그래서 이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6,900 S&P 500이 찍은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근데 곰들이 가만히 있을 순 없죠. 네, 여기서 곰들이 자, 가만히 있을 순 없습니다. 자, 곰들이 이대로 당할 소냐? 자, 뭐 1000개 이상의 헤지펀드들, 네, 공매도들이 가만히 있을 거냐? 자, 곰들이 회의를 하죠. 우리가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자, 이대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데 가장 약한 고리를 우리가 끊어내서 주식시장을 끌어내리자. 자, 공모를 하고 있죠. 네, 공모를 했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곰들이 이용하기 좋은 소재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시장이 어제 끌어내려진 거예요, 금요일날. 자, 시나리오가 비슷하죠? 지난달하고 연준 발표 전까지 11월 달에 시나리오가 약간 비슷해지는 상황인데, 예, 이제 금리를 안 내리겠다고 점을 찍은 사람이 7명에다가 4명이 금리를 한 번 내린다죠. 요 7명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곰들이 이용하기가 딱 좋습니다. 아, 연준이 10대 3으로 금리 인하를 발표했지만은 그 중에 3명은 반대하지 않았냐? 한 명은 스티픈 미란이 너무 많이 내리겠다고 그래서 뭐 11명인데, 그래서 한 2명 정도가 반대하지 않았냐?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월가의 신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요분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지금 3명이 반대한 건 진짜 큰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 되죠. 자, 2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를 왜 키우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네, 뭐 내용을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오스틴 글스비,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와서 반대를 한 거다. 네, 큰 문제 아니죠. 데이터 나오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캔자스시티에 제프 슈미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요즘 관심을 안 받고 있던 분인데 갑자기 캔자스시티의 연준 의장에, 자, 지금 연준 이사죠. 네, 제프 슈미트가 갑자기 나와서 지금은 경기가 굉장히 좋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뜨겁다. CDA 뒤떨어진다. 물가 떨어졌는데, 그죠? 자, 그래서, 네, 떨어진 게 아니라 디스인플레이션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정책이 그렇게 크게 제약적인 것 같지 않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이번에 반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때문에 반대를 한 사람은 요분 한 명밖에 없어요. 오스틴 굴스비는 물가보다는 데이터가 없어서 셧다운 때문에 다음 주에 나오죠. 그래서 반대한 거고요. 요거를 좀 과장해가지고, 요걸 과장해서, 자, 로이터라든지 이런 신문사에서 또 이렇게 과장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게다가 이제 베스해먹도 당연히 금리를 이번에 내린데 동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인터뷰 나와서는 여전히 금리가 물가를 잡는데 도움을 줘서 제약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뷰를 가지고, 자, 어제 채권 금리가 좀 올라갔죠. 그러면서 시장을 좀 흔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직도 금리를 당장 내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겠죠. 마이클 바도 아직 지난번에도 인플레이션 걱정을 했었고요. 연준 부총재죠. 네,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토마스가 아니에요. 자, 아무튼 proceed slowly, with any further easing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래서 자, 우리는 천천히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분들 인터뷰하는 거를 계속 이용하기가 딱 좋죠.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토마스 바킨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데이터가 회복될 때까지는 지금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분들이 인터뷰를 보면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금 금리가 잠깐 뛰었어요. 어제 10년물이 갑자기 많이 뛰면서, 요런 뭐 채권 시장이 원래 부정적이다 보니까 요런 얘기 들으면 또 깜짝깜짝 놀래요. 네, 그래서 어제 4.20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던 금리가 다시 어제 뛰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죠. 네, 일시적인 문제다. 따로 반대파 연준위원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 되는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곰들이 공격하기 딱 좋은 게 오라클이죠. 네, 오라클은 올라갈 때는 혼자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끌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겨냈죠? 네, 이겨냈습니다.
자, 오라클의 실적이 매출이 약간 미스했는데 그거 가지고 네, 물고 늘어졌습니다. 자, AI 주식들, 테크주들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지 않냐,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얘기를 하면서 오라클 실적 약간 미스하니까 오라클을 끌어내렸습니다. 자, 마이너스 14%까지 막 끌어내리면서 자, 오라클이 갑자기 자, 또 이상한 보고서들이 막 올라오죠. 네, 공매도 보고서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오라클이 오픈 AI 데이터 센터 짓는 걸 2028년으로 늦출 것 같다. 2027년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주가를 끌어내렸어요. 이제 4% 추가 더 내렸는데, 아니다, 오라클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린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우리 2027년까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라클을 끌어내리려고 그랬는데, 예, 대부분이 극복했죠. 네, 극복했습니다. 수요일까지. 자, 그 다음에 목요일까지 극복을 했죠. 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다들 이유가 이거예요. S&P 500 중에서 지금 IT 쪽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포워드 PE 레이쇼가 28.2 아니냐. 너무 높지 않냐. 지금 S&P 500의 평균 포워드 레이쇼가 22.5밖에 안 되는데 28이면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문제를 다시 걸고 넘어간 겁니다. 저희도 알고 있어요.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거 알고 있어요. 자, 알고 있는데 예, 그래도 뭐 지금 당장 빼기보다는 예, 뭐 이게 지금 버블이라기보다는 거품이죠. 네, 그러니까 예, 버블이라기보단 플러스 카푸치노 거품 같은 거죠. 이제 과열됐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S&P 500보다는 당연히 포워드 PE 레이쇼를 높게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25, 26 정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만큼 수익을 S&P 500의 수익을 이끌고 있는 게 빅테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뭐 약간의 카푸치노 같은 게 껴있는데 그런 거를 좀 걷어내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커뮤니케이션 쪽이죠. 뭐 구글하고 메타까지 다 합치면은 26.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 뭐 한 22, 23보다 좀 높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5까지는 뭐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뭐 약간의 예, 카푸치노 같은 게 껴있죠. 네. 그래서 요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 AI가 공격하기가 정말 좋은 게 예, 빅텍들이 2025년에 어마어마한 자본 투자를 했어요. KPX 투자를 했는데 2024년에 이만큼 하다가 그 중에 가장 많이 한 것 중에 오라클이 껴있는데 이 오라클이 가장 약한 골일 수밖에 없는 게 돈이 없어요. 네, 현금 흐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자기들 매출의 한 10배 정도 되는 거를 투자를 예, 15이 아니라 50 빌리언 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매출이 분기에 요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150억 달러 정도밖에. 자, 그래서 연매출이 보면은 뭐 한 600억 달러 나오겠죠. 예, 그거에서 이제 순수익이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자, 거의 500억 달러를 예, 투자를 하겠다 계속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채권 발행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이 채권이 부실하다. 그러니까 채권 보험을 드는 CDS, 예, 크레딧 디폴트 스왑, 예, 요 비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오라클 파산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면서 예, 이제 오라클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이 흔들렸는데 다른 주식들이 버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거죠. 예, 브로드컴을 이제 흔들었죠. 이제 오라클을 흔들었는데 시장이 안 무너져요. 자, 이번에 오라클을 공격하자. 자, 브로드컴 실적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습니다. 가이던스도 좋았고요. 다음 분기 뭐 내년치는 안 내놨는데 사실 마진율도 괜찮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60% 이상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도 이걸 또 공격을 합니다. 브로드컴이 실적이 잘 나왔는데 끌어내리는 거죠. 공매도를 쳐가지고. 네, 그동안 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수익 실현하는 개미들도 흔들려서 도망가고, 네, 헤지펀드들은 공매도를 치고. 자, 그러니까 막 흔드니까, 네, 그동안 퍼가 100까지 올라갔거든요. 너무 높긴 해요. 예, 퍼가 100이니까. 고평가되어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래서 기관들도 공매도 치고, 예, 다 팔고, 개미들 흔들리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 11%가 빠졌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싶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브로드컴을 흔들었어요.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 먹혔죠? 예, 이게 먹혔습니다. 자, 한 번 때리고, 두 번 때리고, 세 번 때리니까 주식시장이 먹혀서, 예, 다 흔들렸어요, 어제. 자, 대단합니다, 진짜.
실적 발표가 안 나오고 떨어져도 사실은 2, 3일까지 끌고 내려갈 수는 없어요. 뭐 주말 지나면 다 또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어제까지는 거래량도 없으니까 흔들었고요. 게다가 옵션, 콜옵션 사가지고 목요일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어제 또 옵션 정리까지 되면서 예, 좀 뭐 많이 흔들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오래 갈 건 아니에요. 브로드컵 실적 낸 거 잘 낸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원인이 없어요. 자, 이유가 없어. 내년도 2026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이던스를 안 냈다. 이 이유 하나랑 아니면은 마진율이 조금 백록이 너무 많다. 아직도 밀려 있는 주문이 있는데 그 주문이 생각보다 적다. 뭐 이런 얘기. 뭐 요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뭐 그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미니멈이라 그랬는데 분명히 CEO는 혹텐이 나와가지고 미니멈 최소한 이 정도의 주문은 일단은 앞으로 6분기 동안 뭐 쌓여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거 이상일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자 일단 물건 들어진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자, 네 번째로 곰들이 쓰기 좋은 게, 자, 일본이에요, 일본. 예, 일본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부양안을 쓰다 보니까 물가도 못 잡고, 예, 물가가 올라가니까, 예, 자, 아무튼 금리를 더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금리가 많이 올랐죠, 1.95. 근데 2%를 안 넘어갔습니다. 1.99까지 본 것 같은데, 자, 1.95. 자, 요거 계속, 자, 소재로 남아 있습니다, 곰들이. 근데 예, 묻혔죠? 네, 이제 1.99에서 안정되니까, 자, 묻혔습니다. 한 번 금리 올릴 거 반영해가지고 이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미국 시장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고 있습니다. 엔캐리 청산 얘기를 하는데, 엔캐리 청산하고 전혀 관련 없는 얘기죠. 자, 일본이 금리를 워낙에 안 주니까 돈을 어디다가 투자해야 되냐면 미국이나 뭐 선진국 채권을 사야 되는데 이런 데 가니까 금리가 뭐 3%에서 5% 주더라. 네, 아직도 뭐 많이 주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일본 금리가 1.9% 2%까지 올라오니까 이제 일본으로 가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거나 그래서 일본의 투자가들이 일본으로 돌아갈 거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국이 더 유리하죠. 네, 3% 이상 주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엔캐리 청산은 엔화 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는 통화를 빌려가지고, 그 돈 빌려가지고 딴 데다 투자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일본의 달러 대비해가지고, 네, 통화 가치가 많이 비싸지면은 청산을 하는데, 142엔 정도 되면 되는데 지금 오히려 통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일본이 155엔입니다. 엔캐리 청산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엔화를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자, 그래서 너무 걱정할 상황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이번 주에 주식시장에 거의 영향을 못 미쳤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금리 발표하죠. 예, 12월 18일 날 이거 반영해서 미리 움직인 거예요. 지난주에. 자, 그래서 12월 18일 자, 2주 전이 아니라 3주 전쯤이 있네요. 11월 달에 그런 게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2월 18일 날 저녁 때죠? 네, 일본 시간으로는 12월 19일 날. 자, 요때 금리 발표합니다. 자, 그래서 금리를 얼마나 올릴 거냐? 0.5에서 0.75. 아, 진짜. 자, 얼마 안 올립니다. 자, 미국은 금리가 3.6%인데. 일본은 올려도 0.75%입니다. 자, 이런데 해외 자산이 일본으로 돌아간다고요? 네. 자, 그런 건 걱정 안 할 필요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자, 이번 주에 조금 주식시장에 계속 밈주식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암호화폐죠. 지난주에 튤립 설명드렸습니다. 저자직 강할 때. 자, 비트코인이, 자, 디지털 튤립 같다. 예, 그래서 버블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번 주에도 9만 불이 몇 번 깨졌어요. 네, 그래서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중에 통화량도 풀고, 포모도 좀 일어나고, 암호화폐도 막 올라가야지, 밈주식들도 올라가고, 네, 소형주들도, 기술주들도 올라가고, 양자들도 올라가고, 자, 그게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92,000, 93,000까지 가면 또 내려오고 이래요. 약간 불안하죠? 자, 그래서 일단 컨센트레이션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좀 힘들었습니다.
볼린저 밴드 딱 중간선에서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고요. 자, RSI도 46으로 딱 중간에 멈춰 있습니다. 더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떨어질 생각도 안 하는데 오히려 에더리움이 조금 더 올랐죠. 자, 그 다음에 아마 트럼프의 인기도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의 인기도가 자, 마이너스 한 38밖에 안 됐죠? 네, 그러다가 좀 올라왔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16%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디스어프루브가 인기도가 떨어졌다는 얘기, 어프루브가 좋아한다는데 옛날 바이든 때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죠. 이 정도. 자, 한 10포인트 차이 더 떨어져 있습니다. 트럼프 인기가 막 떨어지니까 암호화폐가 같이 떨어지고, 네, 트럼프 인기가 조금 올라왔어요. 지금 반등했죠? 그러니까 자, 비트코인도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예, 약간 연동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자, 그래서 암호화폐는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제 관세 문제인데, 이번 주에 관세 문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제 관세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좀 부정적이죠. 네, 그래서 상소법원까지는 일단은 상호관세를 중지시켜 놓은 그런 상황이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데 한 1월에 나올 것 같아요. 자,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취소가 되더라도 스캇 베센트 장관은 다른 관세를 결국은 매기게 될 거다. 그러면서 대법원을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이제 닦고죠. 관세로 시장을 흔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인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주시장을 계속 끌어올리려고 그래서 이제 관세 문제는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제 룰루레몬 실적 발표하는 거 봤더니 원래는 관세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관세 때문에 가이던스도 안 내놓겠다 이러면서 룰루레몬이 엄청나게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제는 관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실적 발표하는데 CEO까지 바꿨기 때문에 새롭게 거듭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관세 얘기는 뭐 곰들이 소재로서 안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세 300% 반도체 매기겠다 뭐 이런 얘기로 곰들이 소재를 썼는데 이게 소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세 오히려 연기시킨다 그랬고요. 네, 그다음에 엔비디아 관세 뭐 HEVX 칩을 오히려 허용하고 있는 수출 규제까지 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중국에서 안 받아줄 거다, 제한적으로 받아줄 거다 뭐 찬물을 확 끼얹긴 했는데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뭐 관세 문제가 뭐 여기저기 뭐 마스크라든지 로봇 쪽에도 뭐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 있는데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상호관세가 지금 좀 크게 매겨져 있는 게가 브라질, 인도, 뭐 중국 뭐 이런 데인데 중국 30%뭐 견딜만 하죠. 근데 이번 주에 인도하고 협상을 한다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관세 문제는 계속해서 이제 저희 시야에서 벗어나고 있고 지금까지 매긴 게 어느 정도 내년까지 한 번 그냥 올리고 마는 그런 수준으로 지나갈 것인가. 자, 이거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좀 서서히 오고 있죠. 자, 그래서 철강하고 알루미늄 관세가 50%까지 지금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구리관세가 매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여러모로 관세가 매겨져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크게 물가를 움직이고 있지는 않아요. 조금 올라오긴 하는데 천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속도감이 있으면 불안할 텐데 구리 가격도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자, 지난번에 7, 8월에 올라온 것만큼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서서히 올라오고 있죠. 네, 그런데 아직은 괜찮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곰들이 사용하던 게 이 부채 문제인데, 부채 문제는 아직까지 견딜만 한가 봐요. 네. 자, 37조 달러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8년이면은 GDP보다 106%가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0%를 아마 올해 넘기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GDP보다 부채가 더 많은 나라가 되고 가고 있죠. 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관세로 해결 안 된다는 건 이제 트럼프도 알고 있겠죠. 자, 다른 쪽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법인 쪽에서 또 세금 혜택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일단은 신경 안 쓰고 주시장 끌어올리고 인기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또 중간선거가 있죠. 자, 지정학적 문제도 당장 큰 건 없습니다. 뭐 중국하고 일본 간의 문제가 지금 계속 있는데,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지난 주말에 중국이 대만을 상륙하는 경우에 어떤 식의 시나리오로 상륙을 해서 공격을 할 것인가 대서특필을 했죠.
그래서 그 문제도 일단은 좀 사라져 있습니다. 자, 일단은 내년도에 뭐 아예 없을 일은 아닐 것 같기도 하죠. 저 일단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요 문제는 이제 내년 문제로 넘어갈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금값이 아직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4,328불이죠. 자, 금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내년이라고 지정학적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될 거라고 보지는 않나 봐요. 네, 그래서 금이 아직도 안전자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달러가 더 안 올라가니까,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금에 많이 몰려 있고요. 금은 공급이 부족해요. 네, 금괴가 부족합니다. 미국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막 영국에서 옮겨오고 막 그랬었죠. 자, 여전히 안전자산의 역할을 잘 하고 있고요. 뭐 올라오면 떨어진다 그러는데 안 떨어지죠. 네, 5,000불까지 간다는 UBS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렇고 자, 일단 지정학적 문제는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대화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거기에다가 트럼프가 내년 4월에 중국을 방문한다 그러죠. 4월까지는 어떻게 좀 되지 않을까. 예, 예. 자, 그다음에 유럽이 이제 미국하고 함께 미국 혼자서죠 지금. 자, 미국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사업팀을 파견해서 뭐 회복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트로얀 홀스, 트로이의 목마를 보내는 거 아니냐. 자, 이쪽으로 군대를 파견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아무튼 요것도 좀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해결이 안 됐죠. 네, 그래서 국방이라든지 금값은 아직도 좀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고요. 네. 자, 그래요. 네. 자, 뭐, 누가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네. 예, 자, 아무튼요. 네. 자, 자, 그래요. 자, 공포의 입사인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곰들이 여러 가지 카드를 다 썼는데, 이런 카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계속 있죠. 지금부터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금요일날 팍 떨어져서 빅스가 20 미친데 2% 나스닥이 떨어진 게 좀 커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뭐 일단은 12월 들어서면서 한 열흘 정도는 뭐 올라가고 열흘은 좀 빠지고 열흘은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 1% 올라갔다가 1% 빠지고 뭐 다시 2% 올라가면 되지 않냐. 그러면은 12월 달에 자, 올라갔는데, 자, 아무튼 뭐 1%를 뺄 수 있는데 그걸 금요일날 하루에 다 빠버렸어요. S&P 500이. 네, 그러면 뭐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나. 제 데피셜이고요. 네. 자, 그렇고 제가 얘기 드렸죠. 네, 여태까지 토요일마다 얘기 드린 게 이거죠. 네. 전반기에 6% 이상 오르면은 후반기에 많이 떨어져야 9%다. 전반기에 10% 이상 올라가면은 많이 떨어져야 8.9%다. 이렇게 이게 이제 지난 통계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전반기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후반기 많이 안 떨어진 이유는, 이 정도 떨어지면은 그 정도 수익 실현을 했다가 다시 또 뭐 수익을 내고 하면은 세금 많이 안 내죠. 자, 그래서 내년도로 세금을 미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1월달이나 뭐 한 2월 말이나 그때로 미뤄도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에 이렇게 많이 오른 경우에는 후반기에 잘 많이 안 떨어져요. 오히려 전반기에 적당히 오른 경우에는, 못 오른 경우에 후반기에 많이 떨어지죠. 이제 손실 처리를 하면 좋으니까 그 전년도에 수익 낸 거를 해결해가지고. 자, 그래서 요 9%나 8.9% 떨어진 걸 달성을 했죠, 이미. 자, 나스닥이 8%, 러셀 2000 8%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떨어지면 보통 몇 달 가죠. 한 3-4달 정도는 갑니다. 그 사이에는 뭐
많이 떨어져야 1에서 3%. 뭐 지난주 토요일에도 얘기 드렸죠. 뭐 많이 떨어져야 1, 3%. 근데 뭐 딱 그 정도입니다. 뭐 건강하죠. 건강하죠. 약간의 풀백. 자, 많이 올라갔다가 뭐 한 15일 동 평균선으로 밀렸다가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이 아직까지는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물론 제 내피셜이고요. 네. 그래서 S&P 500이 11월까지 많이 오르면은 보통은 1.99% 올라간다 그러고 10% 이상 올랐으면은 10% 이상 올랐죠. 자, 2.02% 올라간다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월 달 이번에 뭐 한 2% 보고 가는 건데 1% 올라갔다가 1% 빠졌으니까 이제부터 2% 올라가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긍정적 이제 과거 데이터가 현재 설명을 내는데 자, 뭐 미래를 예측하는데 도움은 되진 않습니다. 그냥 그럴 가능성이 높다. 51%의 확률로. 자,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실적을 너무 잘 내잖아요. 네, 그래서 S&P 500의 82%가 3분기에 5년 평균 78%, 10년 평균 75%보다 높게 수익을 예상보다 잘 냈습니다. 헬스케어, 네, 필수 소비재, IT, 금융 이런 데는 실적을 S&P 500보다 잘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데 지금 잘 올라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S&P 500의 77%가 매출이 예상보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5년 평균 70%, 10년 평균 65%, 66%보다 높아요. 특히 IT가 잘 나오고 있어요.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상을 기관들이 높게 잡아놔서 그렇지, 미스하는 이 오라클이 미스한 건 너무 높게 잡아놔서 그래요. 네, 그래서, 자,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S&P 500이 내년도에도 주당 순이익이 309불까지 올라갈 거로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망이 실적들이 뭐 309에다가 지금 뭐 한 25만 줘도 7,700 나오죠. 저희가 내년도에 목표 주가를 7,700으로 잡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 단순 예측이 아니라 기업이 이 정도 올리니까 저희의 적정 주가가 7,7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주가는 모멘텀 따라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모멘텀이 안 좋으면 내려갈 수도 있는데 실적 바탕으로 해선 7,700에 보는 게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골드만삭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닝이 내년에 AI 때문에 12%가 더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10%는 올라갈 거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건 스탠리, 도이치뱅크, 뭐 RBC 캐피탈, 뭐 등등등. 예, 골드만삭스가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죠. 예, 골드만삭스는 2022년부터 아주 신뢰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다들 2023년에도 침체가 올 거라고 얘기했죠. 많이 떨어졌다가 골드만삭스만 침체 안 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2024년 침체 안 오고 이때 뭐 마이클 윌슨부터 해가지고 이때 나라카 뭐 마크 콜라노비치 뭐 마이크 하트넷인가요? 자, 아무튼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나와가지고 다 침체 온다고 얘기했었어요. 네. 근데 우리는 반반 전략이었죠. 자, 아무튼. 골드만삭스만 침체 안 온다. 그때 침체 확률이 66%가 넘어갔는데, 골드만삭스만 30%였습니다. 침체 확률. 자,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맞춰서 골드만삭스에 대한 무한 신뢰가 사람들이 있어요. 기관들이, 펀드 매니저들이. 자, 그래서 올해도 6,800 간다 그랬는데 물론 중간에 많이 바꾸긴 했어요. 6,500, 5,700, 6,600 자, 등등 많이 바꿨는데 6,800 보니까 뭐 6,800 보고 가는 거죠. 그 이상으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수익 실현이 일어나는데 뭐 7점까지 보려면은 기술주들이 이제 올라가면 7점 볼 수 있는 거죠.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S&P 500 보시면 알겠지만은 6,901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내년도에 평균 목표 주가가 7,968까지 보고 있어요. 10% 이상까지 보죠. 네, 그래서 8,000 보는 데도 있고 8,100도 보는 데도 있고 자, 이 정도는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기업 실적이 올라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어제까지 나온 연준 위원들의 발표는 매파적인 사람들만 나왔죠. 지금 물가 걱정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11월 달에 주식이 3주 떨어지다가 반전한 이유가 이거죠.
윌리엄스 총재 금리 더 내릴 수 있다. 이 얘기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점도표 8명 찍은 사람 있죠? 2번 내린다. 그 중에 한 명일 수가 있어요. 네. 연준의 3인자라고도 할 수 있고 이미 2인자라도 할 수도 있고 뭐 항상 들어가죠. 통화정책위원회. 자, 그 다음에 메리데이 총재도 내리겠다고 얘기했는데 마음을 열고 있다. 네, 그 다음에 크리스토퍼 얼런도 12월 찬성을 했는데 이번에도 더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이제 또 비둘기파적인 사람들이 또 금리 내리겠다고 나오면은 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시장이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피어 앤 그리드가 42죠. 많이 올라왔어요. 자,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제 많이. 자,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2에서 어제 중립 56으로 올라갔었죠? 56이었나요? 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어제 중립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약간 밀리긴 했는데 아직도 사냥 시즌이죠? 예. 네, 근데 거의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자, 한 번쯤은 연말까지 탐욕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과열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쇼핑주들이 잘 올라오죠. 네, 다우가 잘 올라가죠. 네, 금융주들 잘 올라오고 있죠. 제약주들 잘 올라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필수소비재 잘 올라오고 있죠. 네, 얘들만 잘 올라가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립까지는 올라가죠. 그러면 예, 거기에다가 이제 기술주들이 한번 예, 반등을 해주면 아까 얘기 드렸지만 세금 문제 때문에 이번 달에는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수익 많이 낸 빅텍들. 자, 그래서 자, 주식시장 폭 자체가 올라가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봐야죠. 자, 내려왔다가 3월 수준으로 내려왔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동일 가중으로 봤을 때 드디어 뚫었어요. 네, 박스권을 탈출하고 있죠. 지금 7월달부터 애플이든 타겟이든 일로 보면은 비중을 지금 7월달까지 이렇게 7월달부터 박스권에 갇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 바닥을 11월에 찍고 네, 10월달에 찍고 올라왔죠. V자 반등했죠. 네, 심리가 좋습니다. 예, 뚫고 올라왔어요. 자, 그래서 7,900 정고점을 뚫고 최고 기록을 세웠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7,900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이 많이 일어나고 공매도들도 많이 들어와서 그런데 요거 이제 소화를 좀 시키다가 갈 수 있는 거죠. 예, 소화를. 자, 데피셜입니다. 참고하시고요. 풋콜옵션 레이시오 보시면 알겠지만 콜옵션이 늘어나고 있죠. 네, 분위기 좋습니다. 콜옵션이 많이 늘어나다가 어제 좀 정리됐을 수가 있고요. 옵션 만기 껴있는 것들이. 자, 빅스 지수도 15.75습니다. 공포감이 많이 사라졌어요. 네, 지금 5일 동평에서 밑으로 깔렸습니다. 슈팅스타까지 나왔죠. 예, 잘 못 올라갑니다. 예, 계속. 자, RSI도 43이니까 계속 내려갈 수가 있어요. 예, 15를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S&P 500이 떨어지긴 했지만 15일에서 지지를 받았죠. 네, 이 정도는 눌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50일까지 끌고 내려가고, 자, 이러고 100일까지, 지난번에 100일까지 끌어내렸죠. 100일까지 끌어내리려면은 악재들이 많아야 돼요. 빅텍만 끌어내려서는 안 내려가고 전체 시장을 다 끌어내려야 되는데 희비가 엇갈렸을 뿐이지 다른 주식들이 잘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5일 정도 끌어내렸으면은 RSI 53이자 딱 중간까지 끌어내렸으면 이제는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고점을 뚫고 7점까지 가는 거죠. 자, 저희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QQQ도 마찬가지예요. 빠지긴 했는데 자, 이번에는 50일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50일에서 지지받고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번에 100일까지 밀고 나갔는데 그때는 진짜 셧다운과 불확실성과 아까 말한 한 6, 7가지 공포가 한 번에 들어와야지 이게 쫙 끌어내려지는 건데 지금 RSI도 47까지 뺐고요. 중간까지. 이 정도 뺐으면 많이 뺐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적정주가 밑에까지 뺐죠. 예, 다우가 잘 버티고 있어요. 다우가 5일동평선 위에 떠 있어요. 예, 어제 빠지긴 했는데 과열기를 뺐습니다. 62로 빼버렸죠. 그럼 다시 올릴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면은 다시 올리면은 전고점도 뚫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다우나 러셀 2000의 희망을 더 걸 수도 있죠. 러셀 2000도 5일 위에 아직 떠 있습니다. 어제 밀리긴 했는데 RSI도 60으로 오히려 과열해서 뺐고요. 뺐다가 올리면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현금이 많아요. MMF 마켓에 현금이 너무 많아요. 예, 계속 얘기 드리지만 예, 7.4조 달러나 있어요. 앞으로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2022년에 빼놨던 MMF 마켓에
이게 지금 사람들의 수익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번에 나왔죠. 개인 소득이 나왔는데 0.5%가 늘어났습니다. 미국인들의 소득은 늘어나고 있어요. 통화량을 풀면서 소득이 늘어나고 물가는 올라가지만 뭐 실업률도 좀 올라가긴 했지만 물가가 올라가지만 그만큼 수익도 올라갑니다. 파월 연준의장이 나와서 한 얘기가 그거죠. 우리는 물가 올라가긴 하지만은 사람들의 수익을 올려가지고 이거를 커버하려고 노력한다. 노동시장을 또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월급이 늘어나니까 지금 투자성 통화가 계속 늘어나죠. 이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2022년에 빼놨던 돈들이 아직도 못 들어오면서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자, 기회만 있으면 들어오죠. 그래서 큰 폭의 하락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ETF도 계속 들어왔죠. 10월, 11월에 들어온 게 뭐 갑자기 빠져나갈 일이 별로 없죠. 자, M2 통화량 계속 늘어나죠. 예, 얘기 드렸고. 자, 4차 산업혁명기. 자, 제가 얘기 드린 건 MMF 마켓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 채권과 현금으로 이루어진 데가 7.4조 달러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네. 자, 4차 산업혁명 완성기예요. 네, 뭐 빅텍들의 밸류에이션이 높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마이클 버리, 어리 버리부터 해가지고 아무튼 공매도 치는 곰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가 가만히 있질 않죠. 주식시장 끌어올리려고. 트럼프가 희한하게 4차 산업혁명을 굉장히 좋아해요. 자,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친환경 쪽은 아닌데 4차 산업혁명은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가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다음 인기를 끌어내려서 내년도 중간선거를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트럼프가 어제도 장전에 얘기 드렸죠. 인공지능 규제를 연방 쪽에서 규제를 하겠다. 뭐 주의 힘을 주에서 규제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지금 계속 지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거는 의회의 권한이에요. 커머스 파워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커머스, 주와 주를 이동하는 이런 권한은 의회 권한인데, 지금 트럼프가 행정법으로 이거를 주법을 이겨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아무튼 주에서 차별이라든지 인공지능에 대한 차별,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투명성, 책임감, 등등 자율주행까지 다 포함되겠죠. 주에서 이거를 태클 거는 걸 막겠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계속 밀고 가겠다. 중국하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아무것도 지금 제재를 안 하는데 우리가 먼저 규제를 인공지능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요런 거는 일단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적절하게 또 규제할 부분 해야 되긴 하는데.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을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로봇도 쳐다보고 있죠. 4차 산업혁명. 자, 로봇도 띄워주고, 인공지능도 띄워주고, 자율주행도 띄워주고, 등등등. 자, 리비안이 칩을 개발했죠. AI 칩 개발한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더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잘 뜨고 있고, 오픈 AI가 지금 어드밴스드 모델을 더 밝히고 있죠. 그래서 더 내놨습니다. 자, 제미나이 3.0이 나와서 좋았는데, 자, 이번에는 샘 알트만이, 코드레도 상황에서 GPT 5.1을 내놨는데 성능을 제미나이보다 더 좋은 것도 내놨어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자, 수익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오라클이 실적이 미스났는데 이게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기반 시설 쪽의 매출이 33억에서 41억으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라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죠. 이거를 보면서 오라클이 나쁘다고 생각할 수가 없죠. 이건 기관들이 공매도 쳐서 떨어진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오라클 연기 안 시킨다 기반 시설. 오픈 AI 내년에 다 질 수 있다 충분히 얘기했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세계의 데이터 센터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만 4,100개예요. 한국 따라가고 있는데 93개죠. 자, 지금 중국 381개, 일본도 242개. 지금 군비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쪽에서 데이터 센터 영국 499개, 독일 487개, 프랑스 321개, 이태리 209개입니다. 다른데 유럽 국가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일본도 안 할 줄 알았죠? 다들 데이터 센터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로봇도 발달하는 거고, 예, 이런 게 이제 군사용으로 쓰이죠. 예, 드론도 인공지능 탑재되고, 로봇도 인공지능 탑재되고, 탱크도 인공지능, 비행기도 인공지능 다 탑재되고, 그죠? 인공위성도 인공지능, 예. 자, 국가에서 이런 거를 하면은 나라가 부강해지겠죠. 네, 군비. 이제 로봇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터미네이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소버린 AI, 자, 주권적인 AI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들만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라들도 다 필요합니다. 자, 그런 얘기를 했고요. 뭐 구글 제미나이도 잘하고 있고 뭐 통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네, 구글의 목표 주가는 340에서 385로 올렸고요. 뭐 대만도 슈퍼컴퓨터 짓겠다. 엔비디아 칩을 1760개를 드리고, 예, 블랙헤드 144개 넣겠다. 예, 계속 다 잘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H210을 더 늘리겠다.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대리 인공지능 판매로, 예, 판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예, 서버 쪽 인프라스트럭처도 잘하고 있고요. 등등등 잘하고 있습니다. 자, 뭐 걱정할 상황은 아니고요. 자, 이제 다음 주인데요. 네,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뭐 흔들려야 2, 3일이고. 네. 자, 11월처럼 빠지려면은 3주 빠지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엮여 있어야 돼요. 시장에 공포를 일으킬 정도 7, 8개가 겹쳐야 되는데, 자, 건강한 조정이다. 자, 이렇게 풀백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다음 주가 이제 중요한 것들이 나와요. 얘들이 좀 잘 나오면 좋겠는데. 자, 연준이 원하는 대로 데이터들이 나오면 됩니다. 요것 때문에 어제 뺀 거일 수도 있어요. 자, 12월 16일 화요일 날 비농업 부분 고용이 나와요. 자, 예상이 35,000이 나와주고 실업률이 4.4%가 나와주면 됩니다. 네, 그 이상으로 4.5% 나와주면 더 좋고요. 자, 소매 판매도 0.2%만 증가하는 걸로 나왔는데 뭐 요거는 좀 늘어나겠죠. 왜냐면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렇고 그래서 실업률이 4.4나 4.5가 찍혀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연준이 바라는 대로 내년에 금리 내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목요일날 CPI 나오는데 물가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길 바랍니다. 3.2 예상하면서 움직였는데, 예, 그거보다 좀 덜 나왔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비농업 부분 고용, 소매 판매, 그 다음에 목요일날 나오는, 예, CPI, 요게 중요한데요. 자, 일단은, 예, 그런 것 때문에 이미 금요일부터 움직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 월요일까지 좀 쉬었다가, 자, 16일날 연준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면, 예, 한번 올라갔다가, 이제 CPI 물가 본다 그러면서 좀 쉬었다가, CPI 물가 잘 나오면 올렸다가, 자, 옵션 만기일이죠? 네. 자, 세만여의 날 껴있습니다. 자, 이 옵션들이, 자, 여태까지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또 정리하면서 끌어올릴 수도 있고요. 자, 아무튼 다음 주가 좀 변동성이 심하긴 합니다. 지뢰밭들이 몇 개 있긴 한데, 자, 이런 것들만 잘 넘어가면은 그냥 쭉 가는 거죠. 네, 산타렐리는 26일부터니까 그때부터 뭐 중요한 지표가 별로 안 나와요. 뭐 GDP도 나오긴 하지만은, 예, 그냥 1월 2일까지 쭉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지금 1% 올랐고, 네, 여기서 하루 만에 1% 뺐으니까 건강하게 조정됐고, 그 다음에 S&P 500 6,800 지켜냈죠. 15일 동평균선 6,824 지켜냈죠. 자, 지켜냈으니까 이제 올라가죠. 네, 여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아니면 다음 주는 그냥 쉬고, 예, 다음 주는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변동성 있게 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주에 쭉 산타랠리를 올리면 되겠죠. 네, 쇼핑주들 계속 올라가고 다우주들 올라가면서. 자, 이렇게 제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얘기 드렸고요. 뭐 반도체들이야 마이크론이 실적 잘 나오겠죠. 물가,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 잘 나오면 반도체들 또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수요일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덱스에서 경기가 안 좋다 이러면 또 금리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오면 또 좋고요.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2시간 10분이나 또 얘기했네요. 여러분 간에 사랑평가 넘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꼭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축복 받으시고요. 자, 산책 가면서 생각 많이 하십시오. 네,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걸 다 얘기 드렸고요. 제 뇌피셜은 참고만 하세요. 네. 오케이? 예.